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수익성을 내고 있는 에어부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 때문에 좋은 수익성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이러한 순서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23년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성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분리매각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매각 이슈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까지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의 23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해 기대를 했던 만큼 에어부산도 좋은 실적을 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9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9%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59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859억 원 정도로 계속해서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지난해에 펜트업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펜트업 같은 경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펜트업 효과는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하게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공업계들도 엄청 힘든 상황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억눌렸던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어부산도 이렇게 큰 폭으로 실적에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펜트업 효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요, 중단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여행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노선을 주력으로 하는 에어부산의 경우 이렇게 역대 최고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선 탑승객 중에 일본 노선 탑승객 비중이 50%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일본 노선 수요의 급증, 여기에 대해서 에어부산의 선택과 집중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는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거점 항공사라는 것인데요. 이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도 저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김해공항 여기 점유율은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일본,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2명 중에 1명이 에어부산을 이용할 정도로 해외 인바운드 관광객의 꾸준한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인천발 노선들 또한 안정적으로 정착한 모습을 보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일본 시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기폭제 역할을 할 중국 시장의 회복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년 실적뿐만 아니라 24년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부분입니다. 타 경쟁사에 비해서 항공기 기단 규모 등 여러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차별화된 노하우로 항공기의 가동률을 끌어올렸고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IATA 국제항공협회에서도 계속해서 여행객 수가 증가를 하면서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23년 실적보다 24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어부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분리매각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아무래도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리매각에 대한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가시화가 되면서 지역에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에 대한 이유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이 통합되는 통합 LCC가 출범이 됩니다. 사실상 에어부산이 진에어에 좀 통합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이자 김해국제공항에 허브를 둔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을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추진 협의회는요, 산업은행 측에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청을 했고 관련된 답변 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 당초 가장 먼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외쳤던 이런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공감 역시 오는 19일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세부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민간 기업의 합병 과정이기 때문에 한 발 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LCC도 통합 작업을 같이 검토 중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당장 분리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항공사가 이런 분리매각 결정을 한다면 추후 매각 자금이 확정된 다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이제 대한항공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기 찾아보다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에어부산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에어부산이 매각을 통해서 통합 3사 노선 재조정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겨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선 3사 통합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 조정 비용 축소를 통한 수익성 확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런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에 대해서 힘을 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 매각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어부산의 실적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리 매각에 대해 알아봤으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 에어부산의 차트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바로 61선에서 지지를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6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가가 현재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61선을 이탈한 후에 121선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낼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21선을 돌파해 주면서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을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에어부산의 실적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리매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